한반도의 성경적 통일을 염원하는 평화통일연대가 최근 악화되는 한일 관계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성숙한 주권의식을 발휘하는 시민들의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 내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독교 반성폭력센터가 1주년을 맞았습니다. 1주년의 활동을 돌아봤습니다. 목회자 관련 성범죄가 사회문제화되면서 각 교단들은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법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은 무엇인지 점검해봤습니다. 군 복음화를 위해 힘써온 순복음 춘천교회가 진중 세례식을 거행하고 3,200명의 장병들과 함께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우리 정부는 적극적인 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고 국민들은 자발적 불매운동을 벌이며 아베 정부 규탄 촛불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보편적 가치의 바탕에서 냉정하게 지금의 한일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한반도의 성경적 통일을 염원하는 평화통일연대가 최근 악화되는 한일 관계와 관련해 시민들의 성숙한 주권 의식을 강조했습니다. 평통연대는 우선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 등을 문제 삼아 한국의 경제 보복 행위를 하는 것은 과거 국권 찬탈과 맥을 같이 하는 반역사적, 반인륜적 폭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반일 운동은 일본 국민 전체에 대한 증오 운동이 아니라 아베 정권을 향한 것이어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성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평화, 인권, 생명의 가치를 거스리고 있는 아베 정권과 그 동조자들에 대하여 세계적인 정의에 입각한 엄중한 심판이고 평화통일연대 이사장 박종화 원로 목사는 불매운동이나 평화헌법 구조 계약 저지 운동에 교회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제국주의 망상을 실현하려고 하는 아베 정권의 불의에 저항하는 차원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가 애국운동을 이어가려면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평화, 행복이라는 보편 가치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힘이 있으려면요, 한국만에 침략할 수 있는 무기, 이게 힘이 아니고요.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힘, 보편 가치로서의 힘을 애국화하자 이겁니다. 평통연대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지금은 정파를 뛰어넘어 민족 자강을 실현할 때라면서 성숙한 주권의식을 발휘하는 시민들의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내부적 편가르기를 지양하고 일본 시민사회와 협력해 아베 정부의 군국주의 부활 시도를 막아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교회 내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폭력 피해자들의 치유를 돕기 위해 설립된 기독교 반성폭력센터가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들이 펼쳐온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문을 연 기독교 반성폭력센터가 1년 동안 해온 일은 다양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상담은 물론 가해자 처벌 촉구, 교회 내 양성평등 교육까지 3명의 상근 직원이 하기에는 벅찬 일을 쉴 틈 없이 감당해 왔습니다. 여러 활동 중 기독교 반성폭력센터가 집중하는 것은 피해자 돌보기와 교회 내 양성평등 문화 만들기 같은 인식 개선 활동입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들의 글쓰기 모임은 기독교 반성폭력센터가 출범 당시부터 집중했던 사역 중 하나로 벌써 4번째 모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글쓰기 모임에서 피해자들은 자신의 아픈 기억을 공유하면서 스스로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3자를 통해서 같이 이 일들을 나누는 경험들을 통해서 본인에게만 이 일들 피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게 한국 사회의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있고 또 교회를 바꾸는 젠더스쿨 등의 강의에는 양성평등에 관심이 많은 남성들도 참여해 인식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목사님이시든 아니면 장로님, 집사님이시든 교역자분들이시면은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교회 안에서 되게 그런 신뢰되는 말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 자체가 바뀌려면 일단 교육하시는 분들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계도 분명합니다. 교회 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미비하고 특히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지원 등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 아무리 가해자의 처벌을 외치더라도 교회나 교단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법적으로 처벌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여러 한계에도 출범 1주년을 맞은 기독교 반성폭력센터는 교회 내 성폭력 근절과 인식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목사들의 성범죄가 그치지 않고 사회 문제가 되면서 각 교단들이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일부 교단의 처벌 수위는 낮아서 온정주의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교인 수명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의 김모 목사는 노회로부터 사직 처리됐습니다. 김은 사직 행정 처리됨을 공포합니다. 그나마 해당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면서 사직 처리 역시 유야무야 됐습니다. 김 목사는 아동, 청소년 성폭력 혐의 등 5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장 합동총회는 이 사건 이후 총회 차원의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4월 초에는 영남과 서울 서부, 중부, 호남 등 권역별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으며 지난 5월에 열렸던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에서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총회 차원에서는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었고 또 우리 총회 직원들도 그 교육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나 지도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고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서 지금 사명을 다하기를 위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성폭력 예방을 위해 제102회기에 5개 노회, 103회기에 13개 노회 등 18개 노회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통합총회는 지난 2015년 목회자 윤리 강령을 마련한 데 이어 교회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담 직원을 채용해 초기 상담 접수와 사건 처리 등의 실무를 맡겼습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제104회 총회에서는 교회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면직된 목사가 7년 이내에는 복직할 수 없도록 헌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성범죄에 관계된 사람들을 징계할 수 있는 조치는 헌법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반적인 범죄와 구별해서 특별하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올해 104회 총회에서 헌법을 개정하도록 청원하였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홈페이지에 성폭력 상담센터를 개설했습니다. 감리회 양성평등위원회가 개설한 성폭력 상담센터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제보받는 곳으로 증거 자료를 확보해 교회법 또는 사회법으로 고소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해마다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교회 내에서의 남녀평등 문제와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각 교단들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목회자들에 대한 처벌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기장 소속 모 목사는 노회 재판에서 정직 판결을 받았습니다. 통합총회 서울 강북노회는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모 목사에 대해 정직 1년 징계를 내렸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성범죄를 저지른 목회자들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명성교회의 목회 세습을 반대해온 서울 동남노회 노회원들이 수습 임원들에게 책임 있는 후속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서울 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노회 건강성 회복을 위한 노회원들은 명성교회 세습결의 무효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노회 수습 임원회는 총회 재판국 확정 판결에 대한 불복 선언을 철회하고 노회원들과 한국교회 앞에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명성교회 불법성을 법에 근거해 신속하고 바르게 처리해야 한다면서 이번 임시노회에서 김하나 목사의 이름으로 청원한 명성교회 관련 안건은 반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회원들은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끼친 해악을 생각해 총회 파송 총대 선출권은 임시노회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극우적 막말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해 이단 옹호자로 규정해달라는 요청이 제기됐습니다. 예장통합과 합동, 고신 등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는 지난 8일 예장합동총회 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을 이단 옹호자로 규정하고 각 교단에서도 이같이 결의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전광훈 목사가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변승우 목사를 이단에서 해제하고 공동회장에 세운 것은 유감이라며 오는 9월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교단들이 전광훈 목사 문제를 논의하고 이단 옹호자 결의를 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선교는 다음 세대의 복음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역입니다. 5년 넘게 꾸준히 군 장병들을 섬기면서 군 복음화를 위해 힘써온 순복음 춘천교회가 진중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강원 CBS 최재훈 VJ가 다녀왔습니다. 육군 장병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실로암이 힘찬 율동과 함께 예배당 가득 울려 퍼집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 춘천교회는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논산 육군훈련소를 찾아 진중 침례식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날 교회는 3,200여 명의 장병들에게 각종 공연과 예배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다양한 먹거리와 성경책, 신앙서적 등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5년째 저희 교회가 이어오고 있는데 미래 세대는 바로 군성교는 다음 세대를 향한 지상 최대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복음의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침례식엔 교단 소속 목회자와 강원 군선교연합회, 춘천기독교연합회 소속 목회자 등 4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해 군 장병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나가길 축복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친구들도 있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침례식 이후에 저에게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군훈련소 구제소 소장은 매년 7만 명의 훈련병들이 세례를 받고 있다며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훈련 기간에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또 대한민국 교회가 놀라운 일들이 이곳을 통해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청년교인 감소가 심각한 문제인 가운데 군 장병들을 섬기는 교회의 노력이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교계 소식입니다. 대전시 기독교연합회가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만세 삼창으로 광복의 기쁨을 되새겼습니다. 김철민 목사는 참된 광복은 교회 안의 외침이 아닌 세상으로 나아가는 함성이 돼야 한다며 우리의 만세 운동은 이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시 기독교연합회와 조치원 지역교회연합회도 세종시 광복절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해방의 기쁨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특별히 우리가 연합하고 교회가 연합하고 나라와 세종시를 위한 특별 기도와 아동부 성가대의 애국가와 광복절 노래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대구 구국기도운동본부는 8.15 광복절 기념 연합 구국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강사로 나선 박희종 목사는 이제는 웃으라 대한민국이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으며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원주시 기독교 장로연합회도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김철환 목사가 지도를 바꾸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 참석자들은 애국가와 광복절 노래 제창, 나라와 민족, 원주시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순천 동부교회가 창립 7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축제를 열고 교회 출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추억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부교회 출신 목회자인 이타관 목사는 앞으로도 순천 동부교회가 지역 신앙의 방주로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말씀사역원은 성경의 역사와 두 뿔이라는 주제로 여름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에베소 말씀사역원 대표 김현일 목사는 세상에는 수많은 성경 역본이 존재하며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떻게 전달되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에 밤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5도로 폭염이 계속되겠고 밤사이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